자,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 한번 네. 해주시죠. 일단 좀 기대를 아침에 좀 하셨을 텐데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뭐 오르락내리락 심했어요. 예, 0.5% 이상 뭐 거의 1% 가까이 올라갔다가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0.5%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네. 또 다시 또 하이닉스는 장중에 또 플러스로 또 전환이 됐다가 한 시쯤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오후에 또 다시 밀리는 그런 이제 좀 이게 그 시총 1, 2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사실 지수 자체가 전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12월에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 12월 첫 거래일이었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장 초반에 반영되다가 사실은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그닥 열심히 사주지 않았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선물도 장 초반에 샀던 물량 정도를 계속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까지 가면서 한 3,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저는 요즘에 현물은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현물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외국인들 선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선물은 다행히 그래도 오늘 한 3천억대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이제 이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이 지금 2,500, 600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호재, 악재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호재라고 하면 굳이 찾아보면 정부, 우리 정부죠. 우리 정부가 반도체 및 2차 전지 부자재 할당 관세 대상에서 추가 포함 관세를 0%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아침에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떴었거든요. 아침에 좀 좋았습니다. 뭐 엔캠 같은 종목들은 급등하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려면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제로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가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특히 이제 양극재 대부분 양극할 물질들을 수입해오죠, 중국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안 붙이겠다라는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실리콘을 어디서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안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장 끝날 때까지 그렇게 유지는 못 시켰던 것 같고요. 악재로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중국 CXMT에 대해서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게 주말에 나왔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드디어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놈이라 보고 싶은데 진짜 예, 자기들 입맛에 맞게 결국에는 중국을 다 규제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네. 메모리는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DDR4 이제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 DDR5도 일부 생산한다고 하는 CXMT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거 왜 했냐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제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삼성전자가 더 많이 타격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조금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스팟 가격들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한 20% 이상 빠졌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IR 갔다 오신 분들 유안타에서 했던 뭐 콥데이 거기 다 참석했던 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저는 이제 바빠서 못 갔는데 지금 2차 전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CATL 관련돼서 네. 미국에서 완화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거가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항상 배신을 잘하죠. 예, 원래부터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예,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이익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미국은 아니지만 ASML도 마찬가지고 이제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메모리까지 너무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면 본인들이 장비를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들 기업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측면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뭐 트럼프 정부 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로비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공식 행사에서 멜라니아 여사보다 옆에 있죠. 추수감사절 행사 때도 바로 옆에 앉았던데. 네. 그래서 CAT에 관련돼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돌고 있다. 예, 그게 지금 또 2차 전지에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 이거 근데 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때는 다 무시했지만 그래도 미국 밸류체인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사실 우리가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미국의 마음에 이게 소위 우리 불공정 거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보면은 야 하청 물건 많이 내가 팔아줄게 그렇죠. 저 받아줄게 공장 증설해 뭐해 해놓고 다 해놓으니까 아 우리가 어려워서 좀 안 되겠어 줄여 아니면 뭐 딴 데서 내가 좀 가져올게 이러면서 하청업체 망가지는 거랑 게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좀 슬기로웠다라고 하면 너무 미국에다가 몰빵을 했던 거는 좀 약간 판단착오였다. 양쪽을 서로 이용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카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렇게 바로 항복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게 그때 예, 우리가 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반도체다. 반도체 가지고 그렇죠. 딜을 좀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우리는 무기였는데 미국 상대로는 2차 전지가 무기였죠.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을 상대로는 또 우리가 또 반도체가 또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한쪽 편을 드니까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네. 네. 참 이 하청업체의 그 피해 이것을 약소국가로서 예. 네.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항상 미국처럼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뭐 다음 세대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게 맨날 제조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엔터라든가 이런 지적재산권 이런 맞습니다. 쪽이 확실히 앞으로 네.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의 그 노력이 집중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이 제조업 마인드가 과연 쉬워질까 그런 쪽으로 예. 기업들이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 쉽지가 않죠. 네. 오늘 그 아까 좀 전에 하청환 본부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정부에서 그 상법 개정 안 하겠다라는 네. 취지죠. 그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를 했죠. 네, 네. 이것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 여기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예,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너무 땜질식으로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데 항상 이제 물론 이제 법 공부를 제가 옛날에 잠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때 보면 항상 어디 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를 잠깐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예. 상황이 어쩔 수 그랬다 없이. 보면은 이거 깜빵 가실 일 있었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다행히 아직 네.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보면 상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법을 바꿔줘야 네. 하위법들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이런 하위법들을 손봐서 일시적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전제를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상법을 네. 개정하자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도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지만 모든 게 바뀌니까. 근데 지금 상법을 안 바꾸면 이게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쉽게 그 뭐가 어려워? 그냥 주주. 그러니까 이거 일단 재판부가 잘못한 거예요. 기업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그 기업에는 모든 주주가 다 포함되는 게 일반 주주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버려 가지고 지금 법을 바꾼다는 것 자체를 한마디로 대기업들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언제까지 지금 대기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예, 지금 대기업들 시가총액이 지금 아주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자기 주식 안 사주면 상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렇죠. 애국도 다시 무슨 뭐 애국에 호소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야 된다, 뭐 신토불이 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좀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대호 각성을 해야 된다. 있는 자들이 본인들을 각성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지금 세금 좀 덜 내겠다고 하다가 지금 오히려 경기가 더 악화되는 그런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네. 하여튼 답답합니다. 대기업 네. 기업들은 지금 이 상법 개정 이거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이미 미국 증시, 일본 증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우물한 그 개구리 같은 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예. 이제 이거 받을 거 받고 정말 상속세가 됐든 그런 쪽에서 뭔가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그렇죠. 해야지 이거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예전처럼 뭐 언론사 광고비 좀 더 주고서는 이거 뭐 사설 좀 써라, 옹호하는 기사들 좀 써라, 이거 이러면 한국 망한다는 기사 좀 써라, 이런 거 요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탠다드 S&P에서 이러면은 내년도 한국 기업 신용도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분석은 그냥 뭐냐면은 뭐 정책의 불확실성하고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네, 미국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악화라든가. 근데 이것을 그 상법 개정 때문에 이런 경고가 나온 것처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신문 기사를 썼더라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어려울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아마 촛불로 정권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단기적인 세력들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이 한국의 모든 돈줄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해당이 예.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주식 자기 삼성전자 한 1,000만 원 갖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안 바뀌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럼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그냥 한국 주식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러다 진짜 이거 다 한국 증시를 그러니까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앞에 하창원 본부장도 자꾸 미국 주식만 얘기하던데 이분 원래 한국 주식 사랑하던 분이에요. 아 요새 진짜 우리 전문가들도 예. 전부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들이 이제 저절로 나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진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시장이 맞나? 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런 짜증이 났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참여자들이,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번에는 11월 달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솔직히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그렇죠.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주는 정치가가 됐든 아니면 금융당국자가 됐든 별로 안 보여서 그게 더 참 안타까워요. 네, 일단 그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뭔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막으려고 하지만 또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도 있으니까 여전히 좀 싸움 좀 지켜보실 필요 있고요. 이 싸움에 좀 힘을 좀 실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많은 분,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당, 야당이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합의한 거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표안이고 지금 야당은 상법 개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죠. 네,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제부터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법안이라는 건 행정부가 발의를 보통 한 90%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뭐 일부 좀 하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정부안이 많이 나오죠. 나오다가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토론하고 바꿀 거 바꾸고 뭐 아니면 이걸 아예 폐기하고 다른 거를 논의하고 이렇게 갈 테니까 여전히 이제 정부가 일단 제시를 했다. 이 정도로만. 아니 이 상법 개정 그 이사회는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공정성의 문제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네, 막 맞습니다. 이건 야당이 주장하는 거니까 여당이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주로서 얘기를 그렇지 하는 주주로서 얘기를 우리의 하는 권리 그렇죠. 당연히 주주로서 이사회가 나의 이익에 반하는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까지 수십 년 당해왔으면 됐지.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 지분 합치면 삼성전자도 이재용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네, 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 하자는 것을 이렇게 막는 세력들이 네.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특징주. 네, 특징주 섹터 한번 예, 분석해 알테오젠이 보죠.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할로자임 특허 관련돼서 박순재 대표가 할로자임의 특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특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등 나올 자리에서 나왔죠. 그래서 금요일 날 28만 원까지 빠질 때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삼양식품이 아침에 올라가니까 또 이제 뭐 수출입 데이터 때문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삼양식품 오늘 아침에 9시에 IR 했습니다. 그래서 IR 했는데 향후 성장성
올해 한 3천억대 후반 정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그 이상 나온다라는 뭔가 청사진을 제시했겠죠. 지금 공장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했고요. 여전히 근데 사실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마리서치가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는데 빠질 때 같이 빠졌죠. 24년도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파마리서치 지금 여전히 미국에 진출 안 했습니다.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멕시코에는 진출했거든요. 근데 미국 연예인들이 멕시코 가서 맞고 온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비주란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번 맞으면 좋답니다, 그냥. 40대 이상 여자들은 그냥 한 번 맞으면 반하더라고요. 주변에 맞은 분들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안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세계 여성들에게 예. 그 퍼지느냐 이게 이제 성장성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연어들이 멸종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여전히 있지만 연어에서 추출해요. 연어 정자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연어들을 좀 많이 키워야 된다 이런 어떤 게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아무리 뒤져도 얘가 왜 올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김범수 회장 풀려난 건 한참 전이고 네. 의장 풀려난 거는 네이버 상승 여파인 것 같고요. 네이버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카카오는 좀 반등을 못해서 카카오도 이제 그 AI 관련된 거 내놓는다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특별한 건 없죠. 내년에 뭐 카나나 네, 그거 카나나. 나온다 하긴 하더라고요. 1월을. 그건 이제 카나나는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좀 계속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님 풀려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한번 나오겠죠. 네. 그런 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고려아연은 또 경영권 분쟁이 또 대점화되면서 야, 저 진짜 주가 보면 좀 미친 것 같아. 저 주가 미친 주가. 저 어떻게 해요? 이 오르락내리락. 근데 한 1,300만 원 있으면은 본인이 호가를 한 4-5개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없습니다. 호가에 뭐 걸려 있는 게 한 주, 2주, 뭐 10주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150만 원 넘어가기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가면 아마 맞을 수 있다. 뭐 이거 아직도 이제 이게 MBK가 다시 한번 예전에 뭐 이제 현 경영진들한테 자문 들어왔다가 컨설팅 하려고 했다가 0% 넘어갔다. 뭐 이런 이제 배신자 논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네.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최윤범 회장 쪽에서 흘려서 본인들의 우호 지분을 좀 끌어오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사주 이제 직원들 자꾸 동요시켜서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자꾸 이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지분이 싸우면서 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시 그러면 비등비등해지는 거 아니냐, 뭐 국민연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돌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음 달에 주총이 있는데 또 한번 표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MBK가 그렇습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또 MBK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해외 증시, 우리 글로벌 이슈 좀 체크해야 될 만한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 증시나 해외 증시나 지금 영향주 변수는 대부분 다 비슷한데 미국은 계속 상승했죠. 그 반장을 할 때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흐름은 미국 증시 보면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죠. 근데 뭐 언제까지 미국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으니까 한번 무너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그게 더 이제는 걱정입니다. 아니 지금 분명 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야 저러면 한국장은 또 어떻게 될까?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미국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우리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다. 대신에 그 충격파가 그동안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덜 할 거다. 미국보다. 미국이 만약에 한 30% 조정이 나오면 지수가 우리나라는 한 10% 내로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가장 떨어질 만한 이유는 뭐냐면 비싸다라는 거죠. 네. PER이 거의 뭐 23배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가장 큰 영향은 아직은 트럼프 팀의 발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자꾸 이제 섹터 전체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래도 1,400을 깰 정도로의 투매는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떨어지면 받치고 또 올라가면 누르고 해서 지금 1,400에서 1,500 사이에서
좀 묶어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원화가 또 환율이 또 급등했죠.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또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엔화와 또 방향을 더 달리하면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뭐 이따도 같이 지금 같이 말씀드리면 BOJ가 12월에 금리 인상 여부를 좀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애들까지 우리를 괴롭히네. 예,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원화 가치가 좀 안정화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지금은 좀 환율을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 지금 당장 좋은 회사들, 당장 숫자가 나오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반도체도 지금 수출 잘 됩니다. 네. 11월 달 보니까 뭐 30% 더 증가했다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단가도 좀 떨어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전망이 좋은 섹터들을 찾는 과정이 계속 지금 나올 거고, 그러니까 빈집털이 중심으로 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빈집털이도 없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또 많이 올라와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또 추세가 고점에서 많이 조정받은 바이오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돌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걸 좀 어디가 딱 오른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11월 달 보면 이번 주에 보면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라든지 ISM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뭐 PMI 이런 것들 이제 메이저 경제 지표 좀 보셔야 되고요. 또 미시간대에서 12월 기대 인플레이션, 뭐 그다음에 이건 다 그냥 뭐 평소에 확인하는 거니까 그닥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파월 의장 등 주력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12월 FOMC 이제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것들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뭐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지금 거의 안 준다. 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장만 올라가고 우리 시장은 다른 것 때문에 빠지죠. 네. 그래서 참 지금 이 상관계수가 점점 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거의 뭐 0.9 이렇게 가깝게 움직이다가 지금 거의 0.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근데 빠지는 건 예민하고 올라가는 거에 둔감한 네. 전형적인 약세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장 체크 네. 포인트로 뭘 유념해야 될지. 일단 뭐 당변은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오늘 이제 창신 메모리 관련된 악재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저는 많이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리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그래서 반등이 나올지 여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면서 바이오 섹터가 조금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계속 지속될지 여부도 좀 보실 필요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선물 수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 취임 전까지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줄어들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인선도 끝나고, 8년 전에는 12월 5일 날인가 6일 날인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처럼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알려질 만큼 다 알려진 악재들은 다 나왔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여기 한 줄 써놨는데 국내 관련돼서 악재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 근데 마지막 악재가 뭐냐면 CATL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 이게 2차 전지를 한 번 더 강타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저평가 구간으로 이미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이게 가장 큰 매력이 뭐죠, 주식에? 가장 큰 호재. 싼 거죠. 거. 예, 지금 네. 좀 많이 싸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너무 싸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생각보다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계속 이번- 쌌잖아요. 더 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언제까지 쌀 건가요? 그러게요. 예. 배탈이 났는지 자꾸 싸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증시 네. 변화를 줄 만한 변수들 뭐가 있을까요?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는 그냥 싼 거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우리나라 트리거가 될 만한 거 지금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없고 실적도 다 나왔기 때문에 내년들 이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텐데 지금 내년 전망도 안 좋았죠. 금리를 인하한 게 호재가 돼야 되는데 유동성이 확대되니까 근데 금리 인하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9%대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좀 있으신가요? 종목은 뭐 항상 거의 바뀌는 게 없어가지고 네. 예.
하이닉스 여전히 좋게 보는데 계속 빠지죠. 네. 예. 좀 올라와야 되는데. 예.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모멘텀이 지금 너무 다 부재한 상황이다. 반도체는. 최근에 미국 시장도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네. 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팔란티어 같은 애들, 뭐 서비스나우 같은 종목들이 막 올라오죠. 네. 알파벳도 올라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오는데 결국엔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좋다. 당분간은 투자 사이클을 이게 더 길어질지 여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게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 내년, 내후년, 3년 뒤, 4년 뒤에도 이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좀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네. 같이 여파를 또 쉴 때는 또 같이 쉬어주는 아주 안 좋은 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는 또 지금 이번에 또 창신 메모리 5까지 지금 같이 악재로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저는 투자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별로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제가 SK하이닉스 여전히 좋게 보지만 재미없을 수 있다. 당장 들어가서 너무 힘 빼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바이오는 이제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추세가 좀 돌아서서 알테오젠이 한 35만 원 선 위에까지만 올라타주면 네. 121선 위에가 한 35, 6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까지만 올라가 주면 사실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동안 말들만 난무했던 거죠. 특허 관련된 이슈가 어쩌고저쩌고 뭐 자금 조달 이슈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 아무래도 재벌들의 상속세, 그러니까 각자 그렇죠. 우리가 각자의 것만 생각하자고요. 일단 재벌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과한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 네, 그 상법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상속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네,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논리고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상법 개정 가지고 뭐 이러저런 뭐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한국 기업이 쌀 수밖에 없는 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거버넌스 이슈가 있다는 거. 그 거버넌스 이슈의 가장 첫 단계가 바로 이 상법 개정이라는 거.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의 어떤 걱정들도 있겠지만 올 초에 외국인들이 저 대통령이 그 밸류업 발표했을 때 상법 개정을 포함한 그랬을 때 무지막지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완정은 아니죠.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시작의 첫걸음일 뿐이죠. 상법 개정.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앞으로 대선이 3년 안에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완벽해지는데 가장 어렵고 그 모든 거에 시발점이 되는 게 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는 게 정말 많은 수십 년 그 많은 그 전문가들 그 교수들의 그 의견이었잖아요.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 이것이 한국에서 자꾸 우리 기업들의 논리가 뭔가 소액주주들을 위한 특별한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 논리거든요. 시작점.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공평한 건 아니죠. 이게 주식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많이 이익이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불이익은 이익을- 받지 않고 싶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액 주주들도 연대하면 또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네. 거니까 저는 빨리 개정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건데, 네. 하여튼 글쎄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상법 개정은 반드시 돼야 되고 상법 개정이 되면은 한국 증시의 새로운 밸류업의 시작이 될 것이고 기업들도 경영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단 기업들의 애로점 이제까지 우리가 이 높은 상속세를 했던 것은 알아서 너네 알아서 딴 주머니 만들 수 있잖아. 찰 수 있잖아. 보여주기 식으로는 이렇게 빼지만 너네 뒷구멍으로 다 만들 수 있잖아. 이게 통용돼 왔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또 기업들의 그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합법적인. 그러니까 선진국처럼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를 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모든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 행복한 일은 다 돈을 벌어야 행복한데. 예, 그렇죠. 행복해져야죠. 예. 알겠습니다.